FC 도쿄와 시원한 볼말의 경기입니다. FC 도쿄가 최근 상태가 좋지 않죠. 최근 3경기에서 실점을 반복하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레스 오사카를 3대2로 제압하면서 상승세 분위기를 탈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빗셀 고백에 덜미를 잡히고 직전 오이타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번 경기에 주전 골키퍼 하야시가 부상으로 결장하죠. 따라서 대체 자원 안정감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최후방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중앙 수비 조합과 함께 이번 라운드 역시 실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리그 4경기에서 7실점으로 경기당 실점 빈도가 높죠. 역시 중원 수비 안정감 저하와 수비진 배후 공간 노출이 맞물려 상대의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쇼나는 개막 이후 흐름이 좋지 않아 직전 경기에서도 별 기대가 없었으나 센다이를 상대로 3대1로 크게 승리했죠. 따라서 반등의 흐름을 이번 라운드에도 가져가고 싶을 것이나 전력적인 면에서 FC 도쿄보다 열세로 평가를 받고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다소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일정에 있어서 공격력은 일선을 활용하면서 역습 완성도를 회복하고 있지만 역시 리그 전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 불안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쿄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은 짙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공격에서는 도쿄 수비 불안을 뚫고 역습을 통해 골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FC 도쿄가 전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기정사실이지만 단순한 공격 패턴과 수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쇼나한 또한 최근 원정에서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죠.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를 논하기보다는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양 팀 다 최근 각각 홈과 원정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우라와 삿포로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우라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직전 요코마리에게도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한 점은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죠. 최근 치러진 4경기 중 3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라와입니다. 지난 시즌 에이스 레오나르도가 팀을 떠난 이후에 이 공백을 메우는 영입을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3경기 중 2번은 멀티 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 수비 자원 후지와라가 결장하죠. 이로써 수비 전반의 집중력 저하가 맞물려 이번 라운드에서도 실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공격적으로는 내부 징계로 초반 결장했던 카시와기가 출전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동안 답답했던 흐름을 보여준 공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삿포로는 시즌 개막 이후 3연승을 성공했으나 직전 나고야와 산프레체에게 연패를 허용하며 분위기가 다소 다운됐죠. 그리고 이 2경기 동안에 단 1골만을 득점했고 총 3점을 실점한 점은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전 2경기에서는 8득점을 기록했지만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2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할 만큼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꾸준히 원정팀 삿포로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6차례 맞대결에서 4승 2무 성적으로 한 번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삿포로가 원정이었는데 2대0 완승을 따냈죠. 따라서 삿포로는 비록 원정이지만 이 경기에서 2연패의 흐름을 끊어내고 분위기 전환을 반드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우라와가 이번 시즌 홈에서 치른 2경기를 패하지 않고 1승 1무라는 성적을 거뒀지만 전력적으로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아쉬운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반면 삿포로는 역시 직전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우라와에 비해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경기도 원정이지만 삿포로가
우라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삿포로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와 가시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는 직전 원정에서 도쿠시마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3연패를 벗어났죠. 따라서 홈에서 연승에 도전하려 하나 상대가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최근 일정에서 수비진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된 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죠. 리그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멀티 실점을 하며 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전 경기도 승리를 챙겼지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골키퍼 무라카미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죠. 공격진 역시 상대의 위험지역 장악 능력이 기대 이하로 평가받고 있어 공수 양면에서 이번 경기를 기대할 수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체도 빡빡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죠. 따라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한 경기 운영을 꾀하면서 실점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를 전개하겠지만 쉬운 측면 공간 허용과 중원에서 압박 효율을 이룸으로써 위기를 반복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가시마는 이전 라운드에서 사간더스와 쇼난을 각각 3대0과 3대1로 제압하면서 좋은 공격 효율을 보여줬지만 직전 산프레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첫 원정 경기죠. 하지만 전력적인 측면에서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 자원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면서 높은 집중력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가시마 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홈팀 후쿠오카 역습은 완성도가 떨어진 반면 가시마는 측면 조합의 공격 전개가 활발하며 상대 위험 지역에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까지 동반되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죠. 그리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대체 자원 또한 가시마가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 경기는 원정팀 가시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양팀 다 최근 경기에서 많은 득점과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점 기준점 오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가시마 승과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빗셀 고베와 원정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양팀 어느 정도 전력 차이가 나고 있죠. 홈팀 빗셀 고베도 개막하기 이후 패배 없이 승점을 챙겼지만 직전 경기에서 나고야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역시 수비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죠. 실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전력 열세를 안고 신중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와 중원 압박의 효율 반감으로 인해 위기를 반복하겠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가와사키는 최근 완벽한 흐름을 타고 있죠. 지난 시즌처럼 이번 시즌도 역시 경기력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리그 개막하기 후 모두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직전 가시와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5연승을 달성했죠. 다만 최근 리그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핵심 자원들의 경기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굳힌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죠.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는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2패로 고베가 오히려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 역시 고베가 전력 열세를 극복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공격 전개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기회를 잡고 득점을 생산해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비 역시 가와사키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가와사키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정팀 나고야와 원정팀 요코하마 FC 경기입니다. 나고야는 고베를 상대로 지난 라운드에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전력 보강을 더해 더욱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4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나고야 하면 역시 수비죠. 리그 34경기에서 단 28점을 실점한 수비진이 최근 흐름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도 실점이 없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수비 전환 안정감과 전방 압박 효율 등을 통해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클린시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요코하마 FC는 3연패의 수령에 빠졌죠. 이번 시즌 역시 잔류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세레소 오사카에게 4대1로 패하면서 3연패의 수령에 빠졌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3득점에 13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력을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수비진의 불안이 쉽게 개선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또한 역습 완성도 저하로 인해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나고야를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객관적으로 전력차가 매우 큰 만큼 나고야가 헨승까지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고야의 마헨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코 마리노스와 도쿠시마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직전 우라와전에서 3대0으로 완승을 따냈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매우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역시 요코 마리노스는 강한 공격에 팀 칼라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무려 3득점씩을 기록 중에 있죠. 또 다양한 공격 자원을 통해 득점을 가동하면서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선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원정팀 도쿠시마는 이번 시즌 아직 승이 없죠. 출발은 2무승부로 괜찮은 편이었으나 가와사키에게 2대0으로 패한 후 승격팀 후쿠오카에게 홈에서 2대1로 패하면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가 침체를 극복하기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분위기를 침울하게 하고 있죠.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수비 불안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막 이후 4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요코 마리노스가 다양한 자원들의 득점 지원을 통해 편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헨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마헨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와 오이타의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직전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연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와 FC 도쿄에게 각각 3대2로 패하면서 수비 집중력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역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해내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홈 이점을 안고 주도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 찬스를 잘 활용하며 집중력을 보여주며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오이타가 수비적인 조직에서 압박 효율이 떨어지고 위험지역을 장악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의 세레소 오사카를 막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오이타가 직전 라운드에서 FC 도쿄를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전에 요코하마에게 1대2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패배 없이 승점을 챙기고 있죠. 비록 패가 없지만 매경기 실점을 반복하고 있으면 분명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노무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 전개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죠. 또 전력 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 보이며 실점 또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 상대의 부분 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세레소 오사카가 측면 우위와 부분 전술 완성도 유지를 통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전반 초반에 빠른 득점이 이루어진다면 마이너스 1.0 핸디캡까지도 세레소 오사카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